기능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모발의 기능은 피부의 기능과 되게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도 인체를 둘러싸고 있는 막의 형태잖아요. 근데 그 막의 형태 똑같아요. 피부죠. 두피도 머리 두자를 써서 피부 피자를 써서 두피이긴 하지만 그 위에 머리가 난 것 뿐이죠. 근데 그 안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똑같은 피부가 이제 산재해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보호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인간도 포유류잖아요. 근데 왜 인간만이 머리에 털이 났죠? 다른 거에는 털이 많이 안 났고, 그리고 다른 포유류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몸 전체적으로 고양이, 뭐 살쾡이 이런 친구들이 다 털이 났잖아요. 근데 이렇게 머리에만 털이 나는 이유는 우리가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우주를 지배할 수 있었고, 또 생각할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포유류 중에 가장 나약한 어떤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지배하게 된 건 이제 뇌 덕인데요. 이게 뇌가 아무래도 중요한 그 신체의 부위다 보니까 여기를 부각시키고 여기를 보호하는 이렇게 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피부에도 조그만 솜털이 나 있지만 특별히 머리 두뇌 쪽에 털이 나 있는 거는요, 이제 뇌를 보호하는 기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보면 전신에 있는 털은 외부의 충격이나 직사광선, 그쵸? 직사광선은 피하고요. 이제 더위나 추위를 이제 막아주기도 하고, 더위나 추위를 지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춥거나 이제 소름 끼치는 상황이 되면 소름이 돋고 털이 세워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털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직사광선과 아주 춥고 더운 곳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굵고 더 이제 풍성한 이런 것들이 털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털의 생성 부위에 따라서 이제 코털을 볼게요. 코털은 이제 벌레라든가 어떤 이물질,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코털이 일단 걸러주게 되고요. 또 이제 그러한 이물질을 걸러주는 것이 이제 콧돌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속눈썹. 눈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깃털. 이런 것들이 여기 이런 세 부속 기관을 보면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시는 게 그 인체 속 안에 있는 것과 인체 외부에 있는 것이 연결기관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피부로 덮여 있지 않고 점막으로 되어 있고 그 속으로 들어갔을 때 인체의 세부 기관과 연결돼 있죠. 코는 아무래도 이제 뇌랑 연결이 돼 있고요. 이제 속눈썹은 이제 안구라는 아주 소중한 기관이 들어있고, 귀털도 귀 구멍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귀 부속 기관, 그리고 또 그 안으로 또 뇌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물질이 쉽게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 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무슨 위기 탈출 넘버원인가 거기서요, 코털을 뽑았는데 거기에 이제 염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뇌까지 올라가서 사망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건 너무 최악의 경우긴 한데요.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를 배우면 아로마 테라피는 이제 코를 통해서 이제 뇌에 들어가고 이제 변형계로 들어가거나 뇌하수체로 들어가잖아요. 그 결국 코를 통해서 폐로도 들어가지만 뇌로도 들어가죠. 그런 식으로 코가 아주 최말단에 있긴 하지만 우리 인체 부속 기관과 아주 밀접해 있고 곧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막아주는 거죠. 걸러주는 거죠. 털 자체가.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눈썹 아이브로우는 이제 이마에서 땀이 나면 이제 짠 성분이라든가 나쁜 성분이 눈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보호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는 이제 머리를 말하는데요. 두발의 경우에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뇌를 보호하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모발이 뇌를 보호한다라는 아주 약간 그 인간적인 포유류적인
그런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뇌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 겨드랑이 털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 아주 좀 중요한 부위에 털이 나 있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음부에도 털이 나 있고 겨드랑이에도 털이 나 있죠. 근데 겨드랑이는 이제 마찰에 의해서 피부가 손상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이제 그 피부 사이사이에 마찰을 좋게 하려고, 그러니까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음부에 있는 거는 여러 가지 균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모발의 기능 중에 이제 두 번째 기능, 중요한 기능인데요. 이제 배출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 체내에 나쁜 성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뭐 마약이라든가 필로폰 아니면 약물 중독 이런 거를 검사할 때 혈액 검사나 조직 검사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방대한 모세혈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적재적소에 그런 것들이 혈관, 그러니까 뭐 이렇게 피를 뽑았을 때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모발은 단백질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단백질 케라틴 속에 잔여물이 여러 가지 이제 들어있는 거죠. 잔존량이 뭐 수은이라든지 납이라든지 농약 성분이라든지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잔존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소변이나 이런 거보다 체내 그런 데서 이렇게 판가름할 수 없는 성분들이 이제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범죄자들이라든가 약물 중독 이런 거 할 때 이제 머리카락을 뽑죠. 그래서 인체의 털은 몸 안에 쌓여 있는 수은이라든가 비소, 이런 나쁜 성분들, 납 등의 중금속을 간 다음으로 가장 마지 배출한다. 이 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해독하는 그 간이에요. 우리가 체내에서 그러니까 모든 물질을 섭취하게 되거나 맡으면요, 간에서 다 해독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술을 먹으면 간에서 해독하느라고 간이 굉장히 나빠지잖아요. 근데 그 다음으로 체외로 많이 배출하는 기관이 머리카락이라고 해요. 물론 신장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땀도 있고 모공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독소를 배출하는 그런 중요 기관이 간 다음으로 많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좀 놀랐어요. 저는 이제 신장이라든가 다른 기능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두발에 존재하는 미네랄의 함유량 및 중급속 수치 파악 등을 통하여 인체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많이 이런 인체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카락 모발 검사까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는 않지만요. 가령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임신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 결혼을 해서 이제 내 체내에 어떤 나쁜 중급속이라든가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납 등이 얼만큼 체내에 쌓여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딘가 몸이 아프긴 한데 특별한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되지 않을 때, 이럴 때 이제 모발 검사를 하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능, 첫 번째 기능은 이제 뇌를 보호하고 아니면 털이 우리 뭐 속눈썹이라든가 눈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외부 물질로부터 걸러내는 작용을 했다라면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모발은 장식적 의미도 크죠. 우리가 얼굴이 예뻐도 그 모발이 우리 여신머리라고 하잖아요. 아이돌들이 그 머리를 할 때 그 1년 계약을 맺거든요. 뭐 청담동이라든가 좀 잘 나가는 미용실에 몇 천만 원씩 줘가면서 계약을 맺어요. 그럼 이제 아침에 와서 머리 감기고 스타일링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머리에 물론 옷도 중요하지만 헤어스타일이 그 사람을 좌우한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얼굴의 파랄이 80%가 이제 헤어일 경우도 있다. 이런 말을 이제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머리숱도 많고 머리도 까맣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겠지만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나이가 들면 이렇게 머리가 막 머리숱이 없어지고 그러면 되게 막 나이 들어 보이고 되게 슬퍼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의 털의 기능, 모발이나 털의 기능 중에 가장 부각되는 기능으로 이제 뭐 헤어스타일, 뭐 이런 헤어 색상 이런 것들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능은 이제 여성인지 남성인지 특징을 나타내죠. 아주 본질적으로. 그렇죠. 여잔지 남잔지 나타내고, 이제 헤어스타일과 이제 색상만으로도 그 사람의 인상을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남자분들 보면 머리가 새까만 것보다는 머리가 조금, 브라운색으로 보이는 사람이, 조금, 뭐, 활발해 보이고 조금 더 융통성 있어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더 유해 보일 수도 있죠. 딱딱해 보이는 이미지가 여자들도 까만 생머리보다는 조금 갈색머리, 그것도 눈썹도 갈색머리로 하면 더 어려 보이고 더 인상이 더 부드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런 게 있어요. 정치를 하다가 잘 안 될 때라든가 아니면 어필이 안 될 때 머리 색깔을 바꾸기도 한다고 해요. 그게 이제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연령대가 높다 보니 아주 이렇게 노란 머리를 할 수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약간의 머리색으로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고집이 셀 거야, 안 셀 거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런 인상을 이용해서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고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헤어스타일과 머리 색깔 그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물론 피부도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모발의 기능 중에 또 중요한 기능인데요. 감각 전달의 기능이에요. 우리가 뭘 머리카락이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감각을 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이제 털의 기능이니까, 모발도 털이니까요. 우리가 뭐 갑자기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좀 무서운 것을 봤을 때 털이 삐쭉 쓰죠. 여기 보면은 막 이렇게 소름이 돋고 털이 다 세워져 있죠. 근데 머리도 마찬가지죠. 머리가 찌릿찌릿하면서 머리도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어떤 기전이냐 하면요. 여기가 지금 이제 표피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이제 모낭이라고 해서 피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안으로 이제 털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털세움근이라는 근육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털 끝에 있는 요 주머니 끝에 이렇게 달려 있고요. 여기 말단은 피부 근처에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야 털 세워 뭐 하지 마 이래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받죠. 그거를 이제 우리는 불수의근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불수의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심장을 쉬어, 숨을 쉬어, 심장이 멈춰 그런다고 해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심장이 있겠죠. 그리고 소화를 담당하는 위가 있겠죠. 장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걔네들이 혼자 이제 움직이는 거를 불수의근이라고 해요. 내 의지가 아닌 걔네들의 의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얘도 이제 그런 불수의근의 일종인데요. 얘네들은 보면은 하버드대 연구진은 털이 세우는 과정에서 교감신경이 신호 전달 물질을 분비한대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그거잖아요. 내가 긴장을 했을 때 나오는 게 교감신경이잖아요. 우리가 긴장을 하면 교감신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안정감을 찾으면 부교감신경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교감신경이 나오면은 이제 신경 전달 물질에서 이제 줄기세포 여기에 이제 줄기세포라고 하면 여기 줄기세포가 이 파란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신호를 줘요. 이게 첫 번째가 이거겠죠. 신호를 줘요. 뭔가 위급 상황이다. 그러면 이 근육 있죠. 이 털세움 근육이 여기 보면 뚱뚱해지고 작아졌잖아요. 이게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여기에 이제 어떤 자극을 준 거예요.
그럼 얘가 짧아진과 동시에 얘를 끌어올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털이 위로 쓰고 여기 있는 이 구멍도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소름처럼 돋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털세움군이다 이래요. 그리고 기모근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첫 번째 예전에는 기모근 세울기자 해가지고 털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이제 한글로 표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이렇게 한문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모근 예전에 기모근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털이 세워지는 거죠. 결국 긴장을 하면 교감신경이 발달하고 여기 신경을 통해서 이제 털세움근을 자극하죠. 짧아지죠. 그러면 털이 위로 올라가고 끝에 있는 구멍이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 이제 소름이 돋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재밌죠. 이런 기전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털이 세워지는 게.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피부를 약간 긁거나 자극을 줘도 이 기모근, 털세움근은 표피에 맡아야 하기 때문에 소름이 돋기도 하죠. 그래서 모근부 주의. 모근부는 이제 뿌리 근자에서 털 뿌리 부분에 존재하고 있는 지각신경에 의하여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우리의 인체가 하는 거를 이제 전달 기능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털이 전달 기능도 하고 배출 기능도 하고 보호 기능도 하고 또 외형을 치장하는 장식의 기능도 했다라는 거죠.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시험에 나오기 쉬운 좀 기본적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아까 그 모발의 기능 중에 우리가 배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모발 배출을 하는데 우리가 운동선수가 이제 불법 약물을 복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마약을 복용했을 때 이제 머리카락 검사를 많이 하죠. 근데 모발 자체에는 어떤 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분포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밑에 있는 여러 가지 혈액 속에 있는 그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그 머리카락 밑에 있는 세포 속에 닿아 있거든요. 거기에 전달을 해서 머리카락으로 끝에는 말단으로 가는 그런 형태를 이제 그 배출되는 거죠, 결국. 나쁜 거를요, 땀으로 우리 보면 아로마 테라피를 받고 나면 수분 후에 몇 분 후에나 몇 시간 후에 모공 땀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굴은 그렇지만 머리에는 그 땅구멍에 굵은 머리카락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말단에 붙어 있는 혈액을 통해서 그 머리카락이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외로 배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모발 미네랄 테스트를 많이 받기도 하는데요. 이제 건강에 대해서 이거는 좀 미네랄 테스트는 나쁜 성분, 그러니까 뭐 그런 범죄 목적이라기보다는 건강을 증진하는 목적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모발 미네랄 테스트는 모발에 축적된 인체에 유해한 수온이나 납 등과 같은 중급속과 인체의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인 칼슘,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네랄 테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중금속과 같은 나쁜 거를 검사하기도 하지만요. 또 내 몸 안에 칼슘이라든가 뭐 마그네슘이라든가 미네랄의 어떤 균형이 잘 맞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그 처방을 하는 거예요. 건강 처방을 하는 거죠. 질병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는 처방을 하는 건데요. 이러한 미네랄 테스트를 통해 미네랄 밸런스나 유해 중금속의 그런 정도를 알아보고요. 그리고 체내의 영양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지, 무기질이나 칼슘의 함량이나 비타민이나 미네랄 함량이 그래도 잘 축적되어 있는지 머리카락을 통해서 검사한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는 어떤 척도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액 검사로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그때 혈액이 도는 상황에서, 그리고 소변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조직 검사에서도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나 조직 검사 등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질병의 원인을요, 이 미네랄 테스트가, 모바일 미네랄 테스트가 잡아낸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미네랄 테스트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병의 원인이 되는 요소인 유해 중금속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이걸 검사를 통해서 이걸 제거하고, 부족한 미네랄이 있으면 보충하고, 또 영양분이 부족하면 영양분 처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질병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모바일 미네랄 테스트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피 검사나 조직 검사보다 더 최첨단 기술이에요. 그래서 아주 미세하고 아주 깊이 있게 검사하는 건데, 이러한 최첨단 과학 기술로 검증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한 영양 치료는 탈모증 치료에도 도움이 된대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쨌든 모바일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 내가 어떤 미네랄이 부족한지, 칼슘이나 단백질이 부족한지를 알게 되면 피부에도 좋은 영향을 주지만 탈모증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건강검진을 할 때 더 넘어서서 이런 모바일 테스트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바일 미네랄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기회가 되면 모바일 미네랄 테스트를 하고 싶어요. 하면은 굉장히 나쁜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영양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이런 것들을 하면 앞으로도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것들을 더 섭취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어떤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락으로 이제 모발과 영양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함에 앞서서, 그럼 모발의 기능이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단락에 배웠던 그 피부의 기능과 좀 비슷하죠. 보호하고, 뭐 인체 여러 가지 배출 기능도 하고, 땀을 통해서.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달라지는 건, 이따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속 안에 있는 구조를 배우면서 조금 차이점을 알게 될 거예요. 피부는 이제 그냥 털이 약간 솜털 정도에 나는 어떤 피부의 어떤 형태고, 머리는 그 똑같은 머리죠. 그 피부와 연결되어 있는 그 피부에 털이 두껍게 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피지가 나왔을 때 우리가 피부는 여드름으로 발전을 하죠. 아크네균에 의해서. 근데 이제 두피는 이제 여드름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피지가 많이 발생을 하면 이제 떡비듬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긴 해요. 하지만 그것도 피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발의 구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이 모발의 구조는 좀 심플하게 나눴어요. 왜 그러냐면 모발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속 안에 있는 부속기관에 대해서 배울 텐데, 좀 둘로 나눠서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발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털이 났을 때 우리가 머리카락을 딱 뽑아보면 끝에 혹시 하얗게 보였던 부분 보이시나요? 그 하얗게 보였던 것들이 이제 모낭 주머니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안에 들어있는 피부를 그러니까 머리카락 뿌리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를 모낭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피부를 기점으로 했을 때 피부 밖으로 보이는 우리 그냥 머리카락, 이거를 모간이라고 해요. 기둥 관자를 써서 그냥 모간, 그러니까 머리카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머리카락을 뽑았을 때 하얗게 된, 이렇게 약간 묻어서 나오는 어떤 세포들, 이런 것들, 그 부분, 그러니까 피부 속 안에 있는 거를 이제 모근, 이제 뿌리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나누는데요. 모근에 대한 구조가 다르고요. 모관에 대한 구조가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 머리카락의 구조는 똑같지만 이 형태, 이 안에 있는 부속기관이 이제 표피 안에 있는
기저층, 뭐 투명층 이런 것처럼 중요한 기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편하게 나눈 거예요. 그럼 처음으로 이제 보면은 모발은 피부 속에 있는, 그쵸? 피부를 기점으로 봤을 때 속에 있는 거를 모근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피부 밖의 모간, 머리카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은 모간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